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 생활의 특정 시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해야 할 일을 다 하는데도 돈은 늘 부족하고 기회는 실현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고 경제적 여유는 영원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외부적인 큰 변화 없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갑자기 일주일 때로는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전 고객들이 다시 나타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고 빚이 청산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마치 현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것 같다고 하고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마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데 자신이 그 문 손잡이를 돌린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이나 영적 회피해서가 아니라 요가 해부학, 신경계 과학,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하위 에너지 센터 고대 전통에서는 천골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의 깊은 수용 지능이 완전히 활성화될 때 신체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재정 관련 콘텐츠가 강화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략이나 직업 윤리, 지능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계 상태, 즉 신체가 생존 주파수 수축하고 축적하고 끊임없이 위협을 경계하는 상태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풍요 주파수 열리고 수용적이며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상태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재현 가능한 생리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이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몇 시이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천골 차크라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영적인 콘텐츠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대 인도 요가 해부학 체계에 따르면 인체에는 차크라라고 불리는 7개의 주요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및 신경계 네트워크에서 기능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중 두 번째 차크라는 배꼽 아래 약 5cm 지점의 아랫배에 위치하며 스바디스타나라고 불립니다. 스바디스타나는 흔히 자아의 거처 또는 자신의 존재의 자리로 번역됩니다. 이 차크라는 창의성, 관능, 쾌락, 감정의 유동성, 그리고 수용하는 능력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혹은 무의식적으로 차단하거나 거부하거나 놓치는 만성적인 경향은 이 중심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넘어 해부학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서양 생리학에서 천골 부위는 하복부에 위치한 실제하는 신경망인 하복부 신경총에 해당합니다. 이 신경총은 생식기관, 부신, 그리고 하부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운동, 집중된 자각 또는 의도적인 움직임을 통해 천골 부위를 활성화하면 측정 가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주신경이 자극되고 골반 부위로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또한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어 생리적 상태가 수축에서 이완으로 생존 모드에서 수용 모드로 전환됩니다. 2019년 프런티어스 인 사이콜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내수용 감각 인식 신체 내부 상태를 의식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은 의사결정 및 위험평가 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 경험과 단절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발견이 아닙니다. 이는 하복부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고대 수행법이 단순히 에너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행법은 내면의 감각 능력을 키워주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명확한 재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교 전통에서는 하단전 문자 그대로 하단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하단전은 천골 차크라와 같은 부위에 위치합니다.
도교의 내공 연금술에서 이 중심은 생명 에너지의 가장 밀도 높고 근본적인 형태인 정기기, 즉 생명력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 즉 정신으로 정제되는 가마솥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상 밀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수축된 것에서 팽창하는 것으로, 생존에서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하단전이 막히거나 고갈되었다는 것은 생존 모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에너지가 위축되어 있으며 순환보다는 축적에 매달리고 흐름보다는 결핍에 따라 움직입니다. 라디오 안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막힌 청골센터는 정적인 상태입니다. 열린 청골센터는 조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열린 청골센터가 내보내는 신호는 절망이나 집착 혹은 가지지 못함에 대한 불안한 주파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성입니다. 이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지 않는 사람의 에너지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변하면 외부 세계의 반응도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골각성, 즉 돈과 풍요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내면적인 것에서 가장 외면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거나 잘못 해석하는 미묘한 신체적 감각부터 시작하여 뒤따르는 감정적 심리적 변화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에너지 흐름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시켜주는 외부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긍정적인 것들을 무한히 되뇌일 수 있지만 몸은 결핍의 생리적 상태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은 풍요에 대한 만트라를 반복할 수 있지만 신경계는 만성적인 위협 반응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골 차크라 수준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즉 진정한 활성화가 시작될 때 몸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알려줍니다. 청골 차크라가 열릴 때 가장 흔하게 느껴지는 신체적 감각은 따뜻함입니다. 특히 아랫배, 배꼽 아래 약 5cm 지점에서 부드럽고 은은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염증으로 인한 날카로운 열이나 소화 불량으로 인한 불편한 열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느낌을 마치 타오르는 불씨 같다고, 따뜻한 꿀이 골반 전체에 퍼지는 것 같다고, 혹은 아랫배에 온열 찜질팩을 직접 얹은 듯 하지만 안쪽에서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따뜻함은 상상이 아닙니다. 골반 부위에 집중하고 호흡법을 사용하면 해당 부위의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열화상 연구에 따르면 집중은 국소 조직 온도를 1도에서 2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몸의 그 부위가 실제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따뜻함은 활성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죠. 차가운 청골 부위는 감각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생존 모드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아랫배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연결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정체를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에너지인 돈은 얼어붙은 중심부를 통해서는 흐를 수 없습니다. 따뜻함은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환은 흐름의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 징후는 맥박입니다. 리드미컬한 박동, 부드러운 맥박 또는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정기적인 따끔거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작은 불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곳에서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은 명상, 호흡 운동 또는 잠들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생리학적으로는 뇌척수액의 움직임과 하복부 신경총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복부 신경총은 이 부위를 부신 및 생식기관과 연결하는 신경망입니다. 쿤달리니 전통에서는 이를 프라나 각성, 즉 막혀 있거나 잠들어 있던 경로를 통해 생명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맥박은 수행 과정에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는 천골 차크라가 완전히 열린 느낌이 아니라 열리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면서 축적된 긴장, 오래된 감정 패턴, 수치심, 어린 시절에 각인된 결핍에 대한 프로그래밍으로 막혀있던 통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따끔거리는 느낌은 마치 마비되었던 팔다리에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느껴지는 따끔거림과 같은 에너지적 현상입니다. 단절되었던 무언가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1주에서 3주 동안 꾸준히 수련해야 이러한 감각이 안정적이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개방 기간 동안 사람들은 종종 다른 관련 현상을 경험하는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놀랍거나 때로는 당황스러울 수 있으므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에너지의 증가 또는 외부 자극과 무관한 자발적인 흥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신체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성적 에너지, 창조적 에너지, 풍요의 에너지는 모두 동일한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천골 차크라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러한 모든 표현이 함께 증가합니다. 바다, 강, 비, 홍수와 같은 물과 관련된 생생한 꿈을 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은 거의 모든 상징적 전통에서 무의식과 감정 에너지의 주요 은유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골 활성화 중에 꿈에 물이 나타나는 것은 일관적이고 널리 보고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움직이고 싶은 자발적인 충동, 즉 보그타임 몸을 흔들거나 원을 그리거나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엉덩이와 골반은 천골 중심의 물리적 위치이며 신체는 깊은 지능을 통해 이 부위의 움직임이 에너지의 흐름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을 억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움직임은 개방을 가속화합니다. 세 번째 신체적 징후는 압박감이나 충만감입니다.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느낌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아랫배의 감각이 느껴집니다. 골반 부위 안에서 무언가가 팽창하는 느낌입니다. 도교 연금술에서는 이를 진주를 만드는 것, 즉 정제된 에너지가 하단전에 축적되어 신체의 에너지 통로를 통해 위로 순환되기 전에 형성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적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천골 중심이 이 축적된 에너지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고갈시키던 만성적인 누출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교환에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진심으로 주고 싶지 않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멈춥니다.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갈시키는 프로젝트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해 본 적 없는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과로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지쳐 쓰러지는 대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즉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멈추고 축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돈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수련을 처음 시작하고 몇 주 동안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이 수련법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항상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첫째, 해리 현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체 감각이 무뎌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책은 천골 수련을 즉시 강도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신체 스캔, 매일 5분씩 발, 손, 배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내수용 감각을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세요. 둘째, 강도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호스 투흡법만으로는 수년간 축적된 긴장과 무감각을 깨뜨릴 만큼 충분한 활성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 경우 더 강한 수련, 특히 쿤달리니 전통에 빠르고 리드미컬한 횡격막 호흡인 불의 호흡을 3분에서 5분간 수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법은 아랫배에 상당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부드러운 수련으로는 항상 얻을 수 없는 감각을 의식으로 끌어올립니다. 셋째, 신체적 접촉보다는 인지적 접촉에 치중합니다. 천골센터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만 시각화한다면 신체적으로가 아닌 정신적으로만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손을 아랫배에 대십시오. 손바닥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 따뜻함에 집중하며 숨을 쉬세요. 개념적이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체적이고 즉각적인 접촉을 하세요. 일단 신체적 감각, 즉 아랫배에서 따뜻함, 맥박 또는 충만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각성의 다음 단계는 감정적, 심리적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책에서 읽거나 누군가에게 기대하라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감정적 변화는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책감 없이 자신에게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충동적으로 또는 분별력 없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아직은 이걸 누릴 자격이 없어. 난 더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해라고 속삭이던 익숙한 내면의 목소리 없이 말입니다. 질 좋은 커피를 사고 마사지를 받고 강조 하나 경험에 투자합니다. 더 이상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항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내면의 비판자에게 그 결정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돈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격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바뀌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천골 차크라는 쾌락과 자존감을 동시에 관장하며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수준에서 표현되는 동일한 것입니다. 천골 차크라가 막히면 의식적인 재정적 의도 이면에 무의식적인 믿음이 작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을 느끼려면 자격을 얻어야 한다. 쾌락은 충분한 희생 후에 주어지는 보상이다. 편안함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핍의 에너지적 특징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신경계가 쾌락을 거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한 진정한 재정적 풍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가능성을 확장하는 수단, 즉 자유, 편안함, 기쁨, 선택, 중요한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즐거움조차 죄책감 없이 누릴 수 없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상당한 재정적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에너지적 차단이며 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즉 무언가를 받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쾌락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즐기기 전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골 차크라가 진정으로 열리면 이 죄책감은 의지력이나 긍정적 사고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당신이 논리적으로 반박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사고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신경계가 재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리적 상태가 코르티솔에 의한 수축에서 옥시토신에 의한 이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완된 상태에서는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즐거움에는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본 적 없는 아이에게처럼 어리둥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재조정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며 그로 인한 안도감 또한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금전적 수입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감정적 신호는 가벼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가하는 무게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재정적 걱정을 덮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목표는 여전히 현실적이며 재정적인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현실에 압도당하거나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재정적 위협이라는 끊임없는 배경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대신 당신은 그 현실 위로 살짝 떠올라 명확하게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신경과학적 원리는 간단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골 중추가 차단되어 신체가 만성적인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뇌의 위협 감지 센터인 편도체는 지속적으로 낮은 강도로 활성화됩니다. 신체는 재정적 부족을 생리학적으로 신체적 위험과 동일한 생존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급성 비상 상황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끊임없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정적 해결책을 실제로 도출하는 창의적이고 다각적이며 가능성 지향적인 사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2017년 UCLA 연구에 따르면 생리적으로 이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활성화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27% 더 높습니다. 이는 결코 미미한 차이가 아닙니다. 생리적 위협 반응에서 생리적 안전 상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 능력이 27% 향상되는 것입니다. 몸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생각만으로 불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천골 개방을 통해 얻는 가벼움은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생존 모드가 억눌러 왔던 인지 능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부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적 변화는
그리고 이는 경험자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묘사하는 변화인데 바로 절박함 없는 욕망의 출현입니다. 여전히 원하는 것이 있고 야망과 목표, 의도, 그리고 자신이 만들고 창조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특정한 결과가 특정한 시간 내에 달성되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꽉 조이고 꽉 붙잡고 있는 당장 일어나야만 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욕망이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은 원하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도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조하는 과정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마음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도교의 무의 원리입니다. 무의는 힘들이지 않고 행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완전히 순응하는 행위이며 억지로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무의를 체현하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 즉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특정한 결과가 필요한 사람의 에너지적 특징은 인간 에너지의 전체 스펙트럼에서 가장 확실하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주파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사람과 기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찰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필요성 자체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멀어지려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에게 악의를 품어서가 아니라 절망이 결핍과 불충분함의 주파수를 내보내고 당신의 신경계가 이를 감지하고 경계심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함을 느끼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외칠 때 당신은 주파수 차원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혹은 신경과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망상활성계는 당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상태에 대한 확증에 반응하여 그에 부합하는 경험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천골 차크라가 열리고 욕망이 정화될 때, 즉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고 온전히 원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외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자석과 같습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깁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신호는 각성의 세 번째 단계, 즉 외부적인 동시성을 불러옵니다. 외부적인 신호는 회의론자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신봉자들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들을 통해 자신들의 기존 틀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즉 심리적 차원과 에너지적 차원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히 놀라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고 즉각적인 외부 신호는 예상치 못한 돈입니다. 복권 당첨금이나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극적인 횡재가 아닙니다. 작고 꾸준하며 특히 예상치 못한 수입입니다. 잊고 있던 세금 환급금, 2년 전 고객이 갑자기 프로젝트 가능 여부를 묻는 연락, 예상치 못하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집주인, 오래된 코트 주머니나 예전 계좌에서 발견한 돈, 포기했던 친구가 갚아주는 돈 등이 그 예입니다.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의 패턴, 즉 짧은 시간 안에 예상치 못한 작은 유입들이 여러 번 발생하는 패턴이 바로 핵심입니다. 순전히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의 일부는 주의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골 차크라가 열리면 주변 환경과의 분리감이 줄어듭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감각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의식으로 인식될지 판단하는 뇌의 필터 역할을 하는 망상 활성계가 수용성을 향해 재조정됩니다. 객관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의식의 문턱 아래에 있던 돈과 기회들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분명하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골 차크라가 열리면 의식 아래에서 작동해왔던 무의식적인 차단 및 거부 행동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골 차크라가 막히고 생존 주파수에 맞춰 살아갈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풍요로움의 상당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메일을 읽기도 전에 삭제하고 제안을 고려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거절합니다. 그들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회피합니다. 그들은 DM에게 관계가 발전하기 전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거절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행위를 위험, 의무,
통제력 상실 또는 기타 위협과 연관 짓도록 훈련된 신경계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천골 차크라가 열리면 이러한 자동적인 거부 반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닿으려 했던 흐름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삶에 이러한 작지만 예상치 못한 금전적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적은 금액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이건 충분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우주 또는 당신 자신의 변화하는 주파수가 보내는 신호를 에너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풍요의 패턴을 인정하기보다는 과거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반응은 감사를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유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 축하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흐름은 시작되는 비의 첫 방울과 같습니다. 두 번째 외부적인 신호는 당신에게 향하는 자발적인 관대함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부탁해서도 아니고 받으려고 애쓰거나 상황을 조작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주고 싶어서입니다. 친구는 그냥 저녁을 사주고 싶어서, 가족들은 당신을 생각하며 돈을 보내줍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행사에 여분의 티켓을 줍니다. 이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가구를 내어줍니다. 동료는 감동받아서 당신의 작품을 자신의 네트워크에 공유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사람들은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천골 차크라가 막혀 필요와 결핍의 주파수에 따라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며 마치 채워줄 자원이 없는 끝없는 우물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천골 차크라가 열리고 에너지가 나는 이미 완전하며 나에게 흘러오는 것에 감사한다는 방향으로 바뀌면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느낌을 줍니다. 기력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나는 부족하니 채워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받고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절박하고 끝없는 것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어하지 머스터 합니다. 세 번째 외부 신호는 특별히 찾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기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강연, 협업 또는 기여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멀리서 당신의 활동을 지켜보던 사람이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의미 있는 연결로 이어지고 가벼운 잡담이 계약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열리는 기회들은 특정한 특징을 지니는데 바로 억지로 만들어낸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아차림처럼 느껴집니다.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것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마침내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천골 차크라가 막혀 있으면 재능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원하는 기회를 얻을 자격이 충분하더라도 그 기회에 효과적으로 노출되지 못하는 주파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한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데 당신은 다른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어서 두 신호가 공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골 차크라가 열리고 당신의 주파수가 진정한 준비성, 진정한 수용성, 진정한 온전함,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로 바뀔 때 비로소 공명이 가능해집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갑자기 눈에 띄게 되고 갑자기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갑자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면 작업을 하면서 내적인 신호는 경험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는 중요하면서도 종종 좌절감을 안겨주는 단계이므로 공허한 안심보다는 진솔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항상 외부적인 결과에 선행합니다. 외부 세계는 아마존 프라임처럼 48시간 안에 배송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면 이전 주파수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외부 현실이 재편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궤도에 들어와야 하고 기존 사람들은 새로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해야 하며 이전에는 당신을 찾지 못했던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3주에서 4주 동안 꾸준하고 진정한 내면 작업을 지속해야 외부적인 변화가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주 동안 노력했는데도 외부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는 내면 작업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흔한 이유는 내면의 느낌과 외면의 행동 사이의 괴리입니다.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노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지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풍요롭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부족함에서 비롯된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골 활성화는 당신에게 연료, 즉 흐름을 위한 에너지, 감정, 생리적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결국 운전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면의 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지만 외면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에 반응하여 세상에서 실제로 다르게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 내면의 상태는 예라고 말하는데 외면의 행동은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우주는 모호한 신호를 받고 명확한 설명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흔한 이유는 작은 신호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액의 돈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치부해버리면 열려가던 수도꼭지를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 혹은 당신 자신의 에너지장이나 망상활성계 어떤 틀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름없는 큰 흐름을 내보내기 전에 작은 양으로 수용성을 시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인간 경험의 여러 영역에서 관찰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큰 초대를 하기 전에 작은 초대를 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작은 연결에 몸짓을 합니다. 중요한 기회를 주기 전에 소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은 제안들이 진심으로 감사히 받아들여질 때 관계는 깊어지고 흐름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불충분하다고 여겨 거부되면 당신은 그 사람이 아직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흐름은 그에 따라 줄어듭니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의 가장 실질적인 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몸으로 체현하는 경험으로 옮겨주는 21일 프로토콜입니다. 천골 차크라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즉 그것이 관장하는 영역, 열림의 신호, 관련된 생리적 및 에너지적 메커니즘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이란 신경계를 실제로 재구성하고 신체의 기본 주파수를 재조정하며 진정한 재정적 흐름을 위한 지속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는 꾸준한 일상 수련입니다. 왜 하필 21일일까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경로를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최소 3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힘들고 낯선 패턴을 어느 정도 자동적이고 접근 가능한 패턴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많은 경우 수십 년 동안 현재의 프로그래밍대로 작동해 왔습니다. 부족함이 기본값이고 생존 모드가 정상이며 받는 것은 위험하거나 부당한 것이라는 프로그래밍입니다. 3주간의 꾸준한 일상 수련으로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조건화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로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존 경로의 자동적인 지배력을 약화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3주에 걸쳐 구성되며 각 주는 특정한 목적과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 순서는 의도적인 것이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1주차는 활성화, 2주차는 증폭, 3주차는 전달입니다. 각 주는 이전 주를 기반으로 하며 이들을 모두 거치면 어느 한 주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첫 주에는 단순히 천골센터를 깨우는 데 집중합니다. 오랫동안 무감각하거나 무시되어 왔을지도 모르는 신체 부위인 천골센터와 의식적인 자각 사이의 연결을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처음 7일 동안 아침 수련은 10분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양손을 아랫배에 얹고 손으로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호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배가 손바닥에 닿아 부풀어 오르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의식을 배꼽 아래 약 5cm 지점으로 집중하고 그곳에 따뜻하고 빛나는 주황색 구체가 있다고 상상하거나 의도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구체가 더 밝아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더 커집니다. 이렇게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한 후 3분 동안 불의 호흡, 코로 빠르게 리드미컬하게 숨을 쉬면서 배를 적극적으로 수축시키는 호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분 동안 완전히 고요히 앉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현재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첫 주 저녁 수련은 5분 동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돈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칭찬, 친절한 행동, 예상치 못한 편안함,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것, 작지만 뜻밖의 기쁨 등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최소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이 연습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뇌의 주의력 필터, 특히 망상 활성계가 결핍의 증거가 아닌 받은 것의 증거를 찾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뇌가 찾도록 훈련시킨 것은 무엇이든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뇌를 훈련시키세요. 둘째 주에는 목적이 활성화해서 증폭으로 바뀝니다. 아침 수련 시간은 15분으로 늘어납니다. 첫째 주 수련을 마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질적인 힘을 과소평가하는 요소, 바로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불의호흡 후 일어서서 손을 아랫배에 얹고 골반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1분 동안 시계 방향으로, 1분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기계적인 확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는 인정입니다. 나는 풍요의 통로이다. 돈은 나에게 쉽게 흘러온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골반의 유연성은 천골센터의 개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골반과 엉덩이의 긴장은 천골센터 막힘의 주요 신체적 표현 중 하나입니다. 축적된 스트레스, 오래된 감정 패턴, 결핍에 대한 프로그래밍 등이 모두 이 부위의 근육 긴장으로 저장됩니다. 골반을 움직이면 이러한 긴장이 해소되고 호흡만으로는 완전히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 개방이 가속화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점심시간에 2분 정도 연습을 추가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청구서, 구매, 목표 등 재정적인 모든 것, 손을 배에 얹고 심호흡을 3번 한 후 속으로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돈과 관련된 생각에 대한 자동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잠시 멈추는 이 연습은 조건화된 두려움과 수축을 조건화된 개방성과 확장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연습이지만 누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두 번째 주 저녁 일기 쓰기는 첫 번째 주 연습에 질문을 추가합니다. 오늘 돈을 어떻게 썼는데 그로 인해 기쁨을 느꼈나요? 커피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적어보고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면 돈을 쓰는 것과 죄책감 사이의 신경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핍에 기반하여 작동해 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경회로 재구성 중 하나입니다. 기쁨을 통해 순환하는 돈은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만 죄책감을 통해 순환하는 돈은 결핍을 확인시켜 줍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차의 목적은 송신, 즉 외부 세계가 진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정도로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방송하는 것입니다. 아침 연습은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 주차 연습을 마친 후 수신 시각화라고 할 수 있는 5분 연습을 추가합니다. 골반 돌리기 운동 후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무언가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돈이 들어오는 모습, 손에 든 수표, 송금 확인 알림, 계약이 성립되는 악수 등 어떤 이미지든 좋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내면에서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순간의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안도감, 만족감, 그리고 그래 이건 진짜야, 내 거야 라는 조용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셋째 주에는 모든 작은 성공, 즉 모든 돈, 모든 기회, 모든 친절한 행동, 예상치 못한 편안함에 주목하고 혼자 있을 때라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연기가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연습은 뇌가 풍요로움에 끊임없이 놀라기보다는 풍요로움을 기대하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풍요로움을 꾸준히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수용적인 주파수의 한 형태입니다. 3주차 저녁 연습은 10분으로 연장됩니다.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기회에 예 라고 답했는가? 그리고 1년 전에는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중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매일 저녁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더 많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준비되었다. 21일 동안의 연습이 기계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몰입하여 이루어졌다면, 즉 호흡이 진정한 호흡이었고 움직임이 진정한 움직임이었으며 느낌이 꾸며낸 감정이 아닌 진정한 감정이었다면 프로토콜 자체의 결과가 아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통해 여러분은 재조정된 신경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3주 동안 결핍의 생리학이 아닌
수용의 생리학을 연습한 몸,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결핍 지향에서 흐름 지향으로 바뀐 감정적 기준선, 그리고 주변 세상에 진정으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에너지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흥미로운 실험에 그칠지를 결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꾸준함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가끔 하루 정도 빼먹는다고 3주간의 수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이 목표로 하는 신경 재구성은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헐적인 수련은 간헐적인 결과만 낳고 매일 수련은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수련을 거르고 있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수련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저항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는 외부 오염으로부터 수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청골 활성화 수련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경제 붕괴,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접하는 데 보낸다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계는 실제 위협과 생생하게 묘사된 상상 속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실제 위험과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위협적이고 부족하다는 신호로 신경계를 가득 채우면서 동시에 수용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실습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세심함으로 입력값을 선별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프로토콜이 실제로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고 신경계를 재조정하고 재정적 흐름을 막아왔던 에너지적, 감정적 막힘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외부적 변화를 위한 내적 조건을 조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골 활성화만으로는 생활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를 추구하고 재정 생활의 실질적인 측면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진정한 노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러한 모든 실질적인 노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에너지적, 생리적 장벽을 제거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줍니다. 진정한 청골 활성화 수련과 세상에 대한 진정한 참여를 병행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만 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면 작업만 하고 외적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꾸는 것입니다. 외적 행동만 하고 내면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은 채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주파수와 외적 행동이 결합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현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골센터는 형이상학을 실용성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상적인 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생리적 부위, 즉 하복신경총, 하단전, 스바디스타나이며 이 부위의 상태는 신경계의 기본 주파수, 생존과 결핍에 기반한 상태인지 아니면 흐름과 수용에 기반한 상태인지 그리고 주변 세상에 내보내는 신호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성적인 재정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청골센터가 막히면 다음과 같은 특정한 그리고 재현 가능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에너지 수축, 무의식적인 에너지 유입 거부, 쾌락에 대한 죄책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 그리고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오히려 밀어내는 절박한 결핍 주파수의 에너지 방출. 그것이 열리면 즉 육체적인 따뜻함과 맥박, 충만함, 감정적인 가벼움과 죄책감 없는 즐거움, 순수한 욕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돈과 자발적인 관대함, 강요 없이 찾아오는 기회와 같은 외부적인 동시성이 나타나는 세 단계가 있을 때 그것은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구체적이고 재현 가능한 일련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신경계는 만성적인 위협 반응에서 벗어나 조절됩니다. 신경화학 물질은 코르티솔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으로 바뀝니다. 의사결정의 명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에너지 신호가 절박함에서 수용성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현실, 즉 당신 주변의 사람들, 당신 분야의 기회들, 그리고 언제나 존재했으나 가로막혀 있던 돈과 풍요의 흐름들이 이 새로운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20일간의 프로토콜은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신경계 재조정을 이끌어내는 일관된 일일 수련에 대한 체계적인 헌신입니다. 1주차는 에너지를 깨우는 기간입니다. 2주차는 에너지를 움직이고 증폭시키는 기간입니다. 3주차는 의도를 담아 에너지를 지휘하고 명료하게 방출하는 기간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호흡이 진실하고 움직임이 진실하며 느낌이 진실하고 감사가 진실할 때 말입니다. 만약 그저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일련의 기법들로서 기계적으로만 실행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참여 방식의 차이는 단지 거칠애로만 움직이는 것과 자신의 변화를 위해 진정으로 온전히 임하는 것 사이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 깔린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천골센터 사크랄 센터무가 실제하는지, 에너지 작업이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혹은 수십 년간 조건화된 결핍 반응을 재배선하기에 20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한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증거들은 이미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 진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줄 그 일일 수련에 기꺼이 헌신할 의향이 있는가? 이 헌신은 이론적인 확신이나 48시간이면 사그라들고 많은 일시적인 동기부여에 근거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똑같은 결과를 반복해내던 그 낡은 주파수 프리퀀시에 맞춰 살아가는 일은 이제 끝났다는 진정한 결단에, 그리고 진정으로 수용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진지하고 일관되며 온몸으로 체화하는 작업에 기꺼이 21일을 투자하겠다는 결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천골센터는 단지 의도만으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련에 반응합니다. 호흡에 반응하고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가로막힘이라는 익숙한 안락함 속에 머무르는 대신 열림을 향한 작업에 온전히 임하겠다는 일관된 일일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무감각해져 있던 것을 기꺼이 느끼고 반사적으로 거부해왔던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죄책감 없이 즐거움을 허용하고 억지로 애쓰지 않고도 흐름을 타며 삶의 생명력에 있어 자연스러운 상태란 곧 움직임이자 순환이며 무엇보다 예스라는 긍정의 상태임을 망각한 이들처럼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하지 않고도 풍요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지에 반응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상태는 이미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자연스러운 상태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